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이란 게 참 모를 일이 많지요. 때론 뒤돌아보면 꿈만 같고, 때론 한숨 쉬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어쩌다 소박 맞았던 제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이 넘은 경기도 총구석 할멈이랍니다. 하루하루 텃밭에 나가 채소들 살피고 가끔은 먼 산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리곤 하지요. 돌아보니 내 팔자라는 게 참 평범치가 않았더군요. 20살. 철부지였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10살이나 많은 남정네와 혼례를 올렸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다정하시지도 않았고 참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딸은 결혼하고 나면 출가회인이라고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기도 했지요. 시집 온 집은 옛날부터 만석군을 해오던 집이라고 했어요. 이미 동네에는 땅 부자라고 소문난 종가집이었.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다고 부러워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매달 혹시 애 소식은 없니? 라고 물어보셨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임신 소식이 없으니 점점 시집살이가 심해졌어요. 매달 있는 제사상 차리기는 혼자 하기 일쑤였고 음식 트집은 기본이었죠. 엄동설 안에 이불 빨래를 하라고 하셔서 빨래를 하다가 손이 퉁퉁 불고 터져서 며칠을 고생했는지요. 어디 3대 독자 집에 이런 성녀가 들어와서 집안 말아먹는다니. 어려서 애 잘 낳을 줄 알고 데려왔더니 어찌 임신 한 번을 하지 못하고 밥만 축내고 있어. 왜 이런 수모를 다 당하면서 살아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아버님 때문에 꾹 참으며 아들을 낳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버텨왔던 것도 같아요. 제가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따뜻함이었거든요. 아들 하는 집에서 지내온 분 같지 않게. 시아버님은 아들을 못 낳아도 저 자체로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약과 잘 먹던데 약과는 며느리 다 먹어라 라며 챙겨주시기도 했고 혼자 제사상 음식 하는 거 보면 시어머니 몰래 와서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장에 갔다 오시는 날이면 제 선물도 꼭 하나씩 사다 주셨죠. 아들만 있던 집안이라 딸이라서 그래서 더 예뻐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시집살이가 힘들어 울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면 조용히 안아주시기도 했죠. 다음 날 시어머니께 시집살이 적당히 시키라는 한마디도 해주셨어요. 물론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께 한마디 하며 저는 배로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애 못 낳는 년이라는 소리를 10년 동안 들으며 살았고 그동안에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시댁에서 그나마 가족으로 마음을 줬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시어머님이 집의 최고 어른이 되셨고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 나이 30 정도 됐을 때인데 45이 다 된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자기 애까지 가진 여자가 있다면서 제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그 소식에 저는 화가 나기보다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하듯이 살아온 10년 세월이 참 서글프게 느껴졌거든요. 한때는 아들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며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순순히 이혼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신경 쓰지도 않던 남편과 구박하던 시어머니, 뜻대로 해줘야 하나 분노만 생겼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3대 독자 귀한 씨가 들어왔는데 니까지 게 뭔데 이혼을 못 해주냐며 또 한바탕 하셨죠. 남편은 생각도 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 집 재산이 탐나서 그러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집 재산 같은 거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그저 제 세월에 대한 아까움에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도 제가 완고하니 시어머니는 전략을 바꿔서 저를 살살 꼬드기기 시작하셨어요. 가진 땅 중에 알짜배기 몇 개와 두둑한 위자료를 챙겨주시겠다면서요. 절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세상 무해한 얼굴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니 그것도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시어머니가 준다는 거 다 받고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버텨봤자 저만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그 내연녀는 시댁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며느리인 것 마냥 상전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여자 수발까지 다 들고 있는 모습에 이제 진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집을 나오면서 자짐한 게 하나 있어요. 3대 독자, 아들 하던 그 집의 남편이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려줘야겠다고요. 남편 애를 가졌다던 그 여자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일 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건강검진을 통해 몇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모두 제 탓이라고 할 것만 같았거든요. 저 잘난 맛에 살며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에게도 당연히 말할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뭘 더 숨길까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아이 100일 잔치에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와 함께 남편 건강검진 결과서를 같이 보냈어요. 태어난 아이는 잘못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구에 들어보니 100일 잔치는 난리가 났고
급하게 손님들을 돌려보내기 바빴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며 내연녀를 믿었지만 결국 친자 확인 결과지를 보고서야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식음 전폐하고 들어 누우셨다고 하고요. 내연녀와 아이는 사실이 알려진 뒤 바로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라고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더니 막상 본인 자식이 아닌 걸 알고 바로 내쫓는 모습을 보며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집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늦게나마 하고 싶었던 공부도 시작했어요. 이혼할 때 받았던 위자료와 땅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인생에 다시는 결혼은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 있었죠. 그러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이 자식이었는데 오히려 재혼을 할 때는 자식이 없어서 가능했죠. 재혼 후 저는 바로 임신을 했고 그렇게 엄마가 되었습니다. 전 시댁살이 할 때 한편으로 혹시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그제서야 스스로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태어난 아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안심도 되고 이 예쁜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서요. 이제야 삶이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나 했는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바로 옛 시어머니였지요. 시간 되면 한번 볼 수 있겠냐고요. 저는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온 시어머니 연락이 이상했지만 만나러 나갔어요. 그냥 나가지 말고 연락을 무시할 걸 그랬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한층 더 늙고 마음 고생한 얼굴이셨어요. 찾아온 이유를 여쭤보니 돈을 빌리러 왔더군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그 많던 재산을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위자료로 받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아들 하시던 분이 아들 때문에 말년에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연락 와서 위자료로 줬던 땅을 다시 뺏어가려는 모습에 참 기가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 20살에 그 집 시집 가서 매일 울면서 보냈습니다. 아들 못 낳는다고 3대 독자씨 잡아먹는 년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밖에서 여자 데려와서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저 쫓겨나듯이 나왔고요. 그런 저한테 어떻게 다시 위자료로 주셨던 땅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성녀 하시던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실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혹시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제가 바보 같네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 후로 뒤도 안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표독스럽게만 느껴지던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를 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이상하게 느껴지던지요. 마음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제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그 후로 제게 연락 오는 건 없었습니다. 몇 년 더 지나서 건너 들으니 전 남편이 정신 차리고 빚 갚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 차려서 살고 있다는 소식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끝까지 이유하지는 못하는 성미인 것 같네요. 이제 좀 숨 돌리고 살아볼까 했는데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어느덧 아이들이 훌쩍 자라 결혼하고 저도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 재롱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한 번은 손주 녀석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하고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많던 슬픔과 아픔을 다 겪고 난 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웃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게 아닌가 싶더군요. 이렇게 돌아보니 제 인생이 작은 이야기들로 참 가득하네요. 때로는 억울하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보니 웃을 일도 많더군요. 지금 혹시 인생이 너무 버겁고 힘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운 순간들도 다 지나가고 다시 웃을 날이 옵니다. 저처럼 작은 행복을 찾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삶이 다시 밝아질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소한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